오케이, 단어 시험은 이따 2교시 시작할 때 볼 거고요. 자, 출첵 먼저 해봅시다. 자연이 변별이고 성경이 다이 지원이 준혁이 채희 채희가 넣었고 건이 희수 수빈이 넣었어 혜린이 유진이 예빈이 대기 연우 야 연우도 이거 지각요정이구나 이 음식이 맨날 지각해 5분만 맨날 이렇게 지금 빨라진 거예요? 아 지금 빨라진 거야? 또 느리느리 또 오겠지 지민이 재빈이에요 이름이 재빈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일단 수업 나가고 2교시 시작할 때 단어 시험을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숙제 확인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까지 맞수 빈칸 33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듣기 4, 5, 6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풀고 채점까지 다 해오셔야 돼요 또 놓치고 또 남아가지고 다 하고 가지 않게 신경을 좀 쓰시고요 자, 우리 가봅시다. 5강의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구 이쪽 파트 들어가 볼게요. 자, 가봅니다. 뭐 여드랑 친구야? 괜히 여드 뒷대박 건데. 수빈아 아까 여드 뒷대박 가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뒷대박 아니고 여드 요정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자, 가봅시다. 자, 5강 달려볼게요. 네. 이래서 사람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자, 5강에, 어차피 동영상에 다 찍혔겠다. 연애 그때만 모르겠다. 자, 가봅시다. 자, 5강 갑니다. 자,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구예요. 자, 우리 영어에서 수식어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뭔가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수식어구라는 애는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당연히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구라는 건 형용사가 꾸미는 경우와 부사가 꾸미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영어에서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줘요? 명사나 혹은 대명사를 꾸며주죠. 대신 형용사는 대명사를 꾸며줄 땐 직접 수식은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수식이라는 건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걸 직접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식은 못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형용사가 대명사를 언제 수식하는데요? 이때는 보어의 기능으로서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일 때만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handsome이라고 하면 handsome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주어 he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항상 보어로서만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영어에서 부사라는 애는 부사는 따로 개념을 잡지 말고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요? 형용사의 여집합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고 했죠? 형용사의 여집합이란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와 대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사를 부사가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나 절 이런 애들은 전부 부사가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애들이 형용사처럼 수식을 하고 어떤 애가 부사처럼 수식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형용사구가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예요. 자, 영어에서 형용사구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은 종류가 많죠. 일단 형용사구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은 전치사구를 얘기하고요. 당연히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썼다 하면 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어진 형용사구가 나오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관계 대명사를 쓰고 나서 관계 대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관계 대명사 뒤에 쓰이는 이 투부정사는 주어 동사로 똑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 동사를 간략하게 바꿔서 관계 대명사 뒤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로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구는 형용사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대신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항상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생긴 남자라고 하면 handsome man 또는 예쁜 여자라고 하면 beautiful gir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용사가 단어 하나짜리가 아니라 뒤에 꼬리를 달고 있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full of 같은 애죠. 우리 full은 가득 찬이라는 의미로 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뒤에 of를 달아서 뭐뭐로 가득 찬 이렇게 뒤에 꼬리를 달거든요. 이런 형용사 뒤에 뭔가가 붙어있는 애들은 명사를 수식할 때 항상 어디에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능 기출에 나왔던 예문을 한번 봐보세요. 자, it was a black and red hardcover book이라고 했죠. 자, 그것은 검은색과 빨간색의 하드커버라고 하고 그냥 딱딱한 덮개가 있는 그래서 딱딱한 덮개가 있는 책입니다. 명사 뒷부분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를 쓰고 있죠. 그럼 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with the word record, 자, record라는 단어를 가진 그러면서 neatly engraved라고 얘기를 했죠. neatly는 깔끔하게 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engrave는 색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record라는 단어의 입장에선 단어가 새기는 게 아니라 새겨지는 입장이죠. 밑에 분사 파트에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engraved라는 형태의 pp가 앞에 있는 the word record를 뒤에서 후치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B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in gold 금으로 on the cover 덮개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럼 쭉 연결해서 해석하면 자, 그것은 검은색과 빨간색의 딱딱한 표지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뭘 가지고 있냐면 record라는 단어를 가진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 record라는 단어? 깔끔하게 새겨진 뭘로? 금으로 on the cover 표지에 덮개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전치사구가 명사 뒤에 쓰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사구 및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래요. 자,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영어에서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명사가 나왔을 때 무조건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라고 불리어지는 ing와 과거 분사라고 불리어지는 pp가 있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로 나뉘어지죠. 자, 얘네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는 능동의 개념과 진행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현재 분사 역시 능동의 개념과 진행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ing는 ing 앞에 쓰였느냐 ing 뒤에 쓰였느냐의 의미 차이가 없어요. 대신 ing를 앞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의 차이점은 현재 분사가 혼자 나와 있으면 명사 앞에 쓰는 거고요. 현재 분사 뒷부분에 꼬리가 달라붙어 있으면 항상 뒤에서 수식을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현재 분사가 혼자서 명사를 수식하면 앞에서 쓰는 거고 뒤에 뭔가를 달고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고요. 자, 그에 반해서 과거분사 pp라는 애 요놈이 중요해요. 자, 명사 앞에 쓰이는 과거분사는 수동의 개념과 함께 뭐의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완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완료란 건 어떤 동작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앞에 쓰이는 pp는 수동과 완료의 개념을 가져서 우리 영어에서 수동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타동사라는 애들밖에 없죠. 수동이란 건 당한다라는 개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들 중 타동사밖에 못 써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완료라는 개념이에요. 완료라는 개념은 어떤 동작이 끝났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동사를 쓸 수도 있고 누구를 쓸 수도 있어요? 자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즉 명사 앞에 ing 자리에는 언제든지 자동사의 ing형과 타동사의 ing형이 모두 가능해요. 왜냐면 능동과 진행의 의미는 자타동사 구별 없이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동사하는, 동사하는 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명사 앞에 쓰이는 pp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죠. 그럼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땐 타동사를 쓰지만 완료의 의미를 가질 땐 자타동사를 다 쓸 수 있죠. 그럼 명사 앞에 쓰이는 pp 자리에는 자동사, 타동사의 pp형이 모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을 할 때예요. 영어에서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조건 이 자리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는 애가 무조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이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요건 이제 우리 뒤에 6강에서 관계대명사 파트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어쨌건 보세요. 그럼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래요.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건 있는데 쓰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뒤에 있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비동사와 만나면서 ing가 되는 거고 비동사와 만나면서 pp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로 쓰이는 현재 분사는 당연히 무슨 개념을 가지는 거고요? 능동과 진행의 개념을 가지면서 동사하는 중인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ing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놈입니다. 과거분사.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수동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명사 뒤에 쓰이는 pp는 오로지 뭐의 의미밖에 못 가져? 수동의 의미밖에 못 가져요. 그럼 수동의 의미밖에 못 가진다는 소리는 이 자리에 타동사는 가능하지만 무슨 동사는 사용을 못해요? 자동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쓴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pp 자리에는 때려 죽여도 자동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로 뭐가 나왔었냐면 수능에서 앞에 부분에 뭐 지문을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제 침략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앞에 부분에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그 문법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the people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뒷부분에 living 써야 됩니까? lived를 써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in the area were very sad.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living입니까? lived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해석상으로 분명히 앞에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죠. 당하다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한 거니까 거기에서 살게 된 거구나 라고 해서 리브드를 체크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 이 문제 정답률이 40%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리브드를 쓰는 순간 나는 공부 뒤지게 안 된다를 티내는 거죠. 왜? 얘는 앞에 부분에 people이 주어고 워가 동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앞에 있는 누구를 수식하는 자리? people을 수식해주는 자리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ing냐 pp냐를 물어본 문제고요. 그런데 live라는 이 동사는 무슨 동사야? 살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럼 살다 앞에 을를 붙여보세요. 뭐뭐를 살다, 무엇을 살다.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되죠. 너 어디를 살아? 나 서울을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을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되니까 얘는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네. 근데 자동사의 pp형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해석상으로는 거기에 살게 된 사람들 이렇게 수동처럼 나오지만 자동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lived가 아니라 living밖에 못 쓰는 거라고요. 대신 해석할 때 거기에 살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수동처럼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 개념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명사 뒤에 쓰이는 pp 자리에는 자동사의 pp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써요. 대신 자동사의 ing형을 쓰더라도 해석상 필요하다면 수동태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해됩니까? 이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분사가 수식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투부정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죠. 자, 우리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뒤에서밖에 수식을 못해요. 왜냐면 어떤 단어가 명사를 수식할 땐 두 단어 이상이면 무조건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구 같은 경우도 명사를 뒤에서밖에 수식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썼다 하면 무조건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거든요. 그럼 투부정사 역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두 단어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 어디에서 수식을 해요? 무조건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투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싶다면 이 투부정사에 쓰인 동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목적어인 것처럼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명사를 취할 수 있는 무슨 동사여야 가능한 거예요? 타동사여야 가능한 거예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려면 투부정사에 쓰이는 동사가 뭐여야 한다? 타동사여야 한다. 그런데 타동사만 쓸 수는 없죠. 해석상 자동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명사가 앞에 나오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를 쓰려고 하는데 이 투부정사에 쓰인 동사가 자동사래요. 그럼 영어에서 자동사 뒤에는 앞에 명사를 붙이지 못하잖아요. 대신 자동사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죠. 잠깐만요. 선생님이 지금 책 안 줬니? 수빈이? 잠깐만요. 수아이 동사 줬구나. 쏘리.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자동사가 목적어를 받으려면 자동사 뒤에 뭐를 붙이면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우리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붙이면 목적어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자동사의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거면 자동사 뒤에 뭘 꼭 붙여줘야 돼요? 전치사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체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체어는 체어,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 to sit, 앉은 의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법상 틀리죠? 왜? 이때 쓰이는 sit이 자동사라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취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sit 뒤에 꼭 뭘 붙여줘야 돼요? 전치사 on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하나 주의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문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가봅시다. 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자, rumors라고 하면서 소문들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 잘 봐야죠. 일단 영어에서 독해력을 올리려면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어에서 ed형이 나왔을 때 이 ed형은 과거형일 수 있고 혹은 뭐일 수 있다고요? pp형일 수 있다고요. 이때 얘가 과거냐 pp냐를 빠르게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분석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먼저 구별하시고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먼저 구별한 후에 만약 자동사다 그럼 이건 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과거형인 거죠. 왜? 자동사의 pp형이 명사 뒤에 쓰일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타동사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죠. 타동사라면 이 타동사 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목적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만약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이 ed형은 과거형으로서 문장의 동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이 타동사는 100% pp형이라는 소리고요. 이해됩니까? 이걸 빠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해석 속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문도 봐보세요. rumors라고 하면서 소문들이래요. 그리고 뒷부분에 publish가 출판하다, 게시하다 라는 의미죠. 여기서 맥락상 인터넷상에서 라고 했으니까 게시하다의 뜻이 될 거고요. 그럼 게시하다 앞에 을르를 붙여보세요. 뭐뭐를 게시하다, 무엇을 게시하다. 말이 되는데 말이 되죠? 그럼 타동사가 되고요.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라 전치사구네.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적어 기능 못한다고 했죠?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얘는 100% 뭐야?
PP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명사 뒤에 쓰인 PP니까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소리고요. 이걸 꼭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석할 때도 중요하지만 문법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명사 뒤에 ing가 수식해야 되느냐, PP가 수식해야 되느냐. 해석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해석과 지금 선생님이 사용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유무로 PP인지 과거형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결정해야 독해 속도가 붙어요. 그럼 이 문장은 소문들은, 근데 어떤 소문들? 게시된 소문들. 어디에? 인터넷상에. Now, 지금 have a way 방법을 가집니다. 근데 뭐의 방법? Immediately becoming facts. 즉각적으로 사실이 되는 방법을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내가 올린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이 확인을 하고 하게 되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문장은 지문 자체의 내용이 인터넷상에서의 문제점을 다루는 얘기일 거예요. 단지 소문일 뿐이지만 즉각적인 사실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이요. 자, there are hundreds of great people 이라고 했죠.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리 영어에서 부사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타날 경우, 부사구 중에서도 뭐를 나타내는 부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대요. 원래 문장 맨 앞자리는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오게 되면 문장은 뭐를 일으킬 수 있어요? 도치를 일으킬 수도 있고 도치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왔는데 도치가 안 일어나고 주어 동사를 그대로 썼대요. 이 경우 주어는 뭘로 쓰이는 경우? 대명사로 쓰여 있는 경우였죠. 문장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백날 부사가 문장 앞에 오더라도 절대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장의 주어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문장에 사용된 주어가 명사다. 그럼 이 문장은 100% 도치를 일으킵니다. 대신 이때 도치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가 나올 때 도치는 do, does, did라는 애를 쓰잖아요. 근데 장소 부사구에 의한 도치는 이때 쓰이는 동사가 비동사건 can, may, will과 같은 조동사건 일반 동사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요. do, does, did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걸 같이 주의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there is, there are 라는 애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there이라는 애는 얘 자체가 원래는 거기라는 뜻의 장소 부사예요. 하지만 there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우리가 해석할 때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뿐이었죠. 그럼 there이라는 장소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주어가 hundreds of great people 이라는 형태로 명사죠. 그럼 주어가 명사니까 문장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there is 뒤에는 단수명사, there are 뒤에는 복수명사, 이런 법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ere are hundreds of great people, 수백 명의 굉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알아놔야죠. 영어에서 수의 단위는 원래 복수형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하면 500듭니다. 이 수량 단위는요, 개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 무조건 단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개수가 애매하거나 모를 때, 지금 여기서는 100개가 몇 개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수백의라는 표현이 돼야 돼서 복수형을 쓴 거예요. 그럼 9,000이라고 할 때 1000이 9개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럼 그땐 5,000. 근데 수천이라고 할 때 thousands of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백 명의 굉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할?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imitate는 흉내내다. 그럼 흉내내다는 뭐뭐를 흉내내다 말이 되는 타동사죠. 카피라고 하면 모방하다. 역시 뭐뭐를 모방하다 라는 의미로 말이 되는 타동사죠. 타동사가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백 명의 굉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내내고 모방할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오케이, 밑에 있는 세 번째 목적 원인 결과로 가봅니다. 자, 우리 이제 계약하고 2학기 내신 가기 전에 기본적인 어법들은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가셔야 돼요. 이제 내신 때 문법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밀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적이나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구죠. 자, 목적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구는 싹 다 무슨 용법이고요?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투부정사의 종류예요.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봐왔을 거고요. 그래서 투부정사구는 동사나 형용사,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목적 또는 뭐뭐해서라는 의미의 감정,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는 문맥상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정의 원인은 딱 정해져 있죠. 감정의 원인은 당연히 뭐가 같이 나와야 돼요? 사람의 감정이 같이 나와야 되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무조건 감정 뒷부분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 동사해서 이 감정을 느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일 쉬운 예문으로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라고 했죠.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appy to meet you. 이때 happy가 행복해. 근데 왜 행복해? 너를 만나서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는 100%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애예요. 자, 그리고 뭐뭐해서 뭐뭐하다 또는 결국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있죠. 자,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제일 많이 쓰이는 건 only 투부정사고요. only 투부정사를 써서 그 결과 뭐뭐하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only 투부정사 이외에 grow up 투부정사라는 애도 있어요. 얘는 자라서 결국 뭐뭐하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wake up 투부정사라는 애가 있어요. wake up 투부정사는 일어나 보니 뭐뭐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live up 투부정사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살아서 결국 뭐뭐가 되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투부정사가 결과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대략 이런 애들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대로 봐두시면 되고요. 실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요 놈이 포인트예요. only 투부정사. 이 only 투부정사라는 애는 앞에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일을 하고 뒤에 나오는 이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only 투부정사를 사용합니다. 특히 교화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서 only 투부정사 내는 문제를 되게 선호해요. 잘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 보면서 바로 가볼게요. 자, scientists should be careful. 과학자들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bias. bias는 편견이죠.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in their experiment 그들의 실험에서 이렇게 얘기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he was delighted. 그는 기뻤습니다. 기쁘다는 건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감정 뒷부분에 투부정사를 썼으니 감정의 원인. 그는 기뻤습니다. 구매해서 뭐를 더 carving이라고 하면 조각이죠. 그 조각을 구매해서 기뻤습니다. At a reasonable price. reasonable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여기서 맥락상 합리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합리적인 가격에 그 조각을 구입해서 기뻤습니다. 자, 밑에 거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are we introduced 우리는 소개되어집니까? 누구에게? to someone 누군가에게. 그러면서 뒷부분에 only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 결과 forget 잊게 됩니다. 뭐를? his or her name 그나 그녀의 이름을 momentary이라고 하면 잠시 후에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잠시 후에 그나 그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앞에 부분에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결과가 잊어버리는 거죠. 이름을. 그럼 당연히 이름을 잊어버리는 건 부정적인 결과.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이으면서 only 투부정사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only 투부정사는 아예 간단한 예문으로 요것까지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He studied English
very hard. 그리고 뒷부분에 only to fail it. 요 문장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겁니다. 그는 영어를 매우 열심히 공부했으나 결국 그것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only to 부정사는 앞에 노력이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to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이죠. 자, 먼저 to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앞에 부분에 나오는 이 to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거였죠. 뭐 워낙 많이 우리가 해왔던 애고 당연히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었고요. so 형부 대절로 바꿀 수 있었죠. 대신 뭐뭐 할 수 없다니까 can't가 달라붙어서 so 형부 대 주어 can't로 바꿀 수 있었고요. 자, 밑에 있는 enough to. 자, enough to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enough라는 애는 형용사로 쓰이게 될 경우에 얘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enough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 enough 앞에 명사가 와도 상관없어요. 형용사 enough는 명사를 수식할 때 앞과 뒤에서 모두 수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enough는 시험에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enough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예요. enough는 부사로 쓰이게 될 경우 무조건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만 수식이 가능하죠.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식을 못해요. 그래서 enough는 동형부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일 땐 무조건 뒤에서만 수식. 그 놈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 봐볼게요. 자, masks are too heavy to uphold 라고 했죠. 가면들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to uphold는 유지하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indefinitely라고 하면 무한히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무한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이 무거운데 가면을 계속 쓴 채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And 그리고 eventually 결국 people see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Who you really are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타동사 see를 썼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의주동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자, 밑에 2번은요. 자, we are not always. 야, 요놈 중요하죠. 우리 영어에서 not과 always가 함께 나온다. 자, not이나 never나 no와 같은 부정어와 함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always나 entire나 또는 both나 또는 all 또는 every. 자, 영어에서 not이나 never나 no와 같은 부정어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나오게 될 경우 얘네는 아니다라는 해석 앞에 꼭 뭘 붙여줘야 돼요? 것은이라는 이 말을 붙여줘야 돼요. 아니다라는 해석 앞에 것은이라는 이 말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것은이라는 이 말이 달라붙음으로써 얘는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고요? 부분을 부정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not always라고 하면 항상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not entire라고 하면 전체가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보스는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특히 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관접속사 하면서도 정리했었죠. 둘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둘 중 하나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all이나 every 역시 모두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부분을 부정하는 표현이었었죠. 전체를 부정할 땐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고요. 전체를 부정하고 싶을 땐 not이나 never가 나오면서 뒤에 부분에 any를 쓴다고 했어요. 전체를 부정할 땐 not이나 never와 함께 any를 쓰게 되면 모두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 are not always fortunate. fortunate는 운이 좋은, 우리는 항상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 fortunate가 운이 좋은이라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enough가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enough fortunate라고 하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뭐 할 정도로 to enjoy, 즐길 정도로 충분히 운이 좋습니다.
work environment의 직업 환경을 free of noise pollution이라고 해서 소음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직업 환경을 즐길 정도로 충분히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떨 땐 조용한 곳에서 일할 수 있지만 어떨 땐 조용한 곳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정리해보면 되겠고요.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구는 지금 선생님이랑 정리한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리한 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think and practice 얘는 4분만 줄게요. 4분에 전체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나갑시다. 오케이, 가볼까요? 얘는 좀 쉽죠? 자, 먼저 1번에 그 회사는 컴퓨터 지식이 있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컴퓨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와 동등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당연히 with죠. 그래서 컴퓨터 지식을 가진 사람 이렇게 연결되겠고요. 자, 게시판에서 읽었다. 당연히 공지는 게시판 위에 붙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치사를 on으로 써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번이요. 자, all profits라고 하면서 모든 이익들. 그러면서 뒷부분에 from the sales, 판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이익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럼 make를 쓰면 되는데 이 이익의 입장에서는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입장이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없죠. 전치사구니까. 그럼 당연히 pp로 뭘 써주는 거고요? made를 써주는 거고요. will be donated, 기부가 될 겁니다.
12 children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in need라고 하면 in need는 한 단어로 바꿔서 needy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어려움에 처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될 겁니다. 자, 밑에 2번은요. 자, the Eskimo라고 하면서 에스키모들이래요. in the Arctic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극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가 되겠죠. 뭐야? 그럼 여기서는 동사가 resembles니까 앞에 에스키모 수식이죠. 그런데 자동사 live니까 보고자 주어할 거 없이 living ing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resemble a group of Asian people. 자, 우리 resemble은 좀 주의해 둡시다. resemble은 닮다라는 뜻의 타동사죠. 누구누구를 닮다, 뭐뭐를 닮다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resemble은 죽었다